공정증서가 있었습니다. 도장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종손이 아니었습니다. 서류가 있든 없든 그 자리는 처음부터 넘겨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30년 동안 종중의 이사로 활동하고 제사를 지내고 묘를 관리해온 이재민 씨. 그의 지위 전부가 단 한 번의 대법원 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반전 판례 매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종중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종중이랑 같은 성씨와 본관을 가진 후손들이 공동 조상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모시기 위해 자연스럽게 모인 가족 조직입니다. 쉽게 말해 집안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 단체입니다. 그리고 종중에는 종손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 짙게 큰 집 맏아들 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종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가 된 종중도 규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중 규약 내용 중에는 본 종의 종손은 당연직 이사로 간주한다. 종손이면 자동으로 이사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1992년 겨울 이 종중의 종손이자 제사를 주관해온 어른 이광수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광수 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큰아들 이승호 씨, 그리고 살아있는 둘째 아들 이재민 씨. 큰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종손 자리는 큰아들의 아들인 장손 이준호 씨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즉 이재민 씨의 조카가 종손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4월 이준호 씨와 이재민 씨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이뤄집니다. 합의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승계합의서 핵심 내용은 장손 이준호는 종손으로서의 모든 책무를 삼촌 이재민에게 넘기고 이재민은 이를 받아들여 시행하기로 합의한다. 심지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까지 만들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이준호 씨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제사도 묘 관리도 모두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삼촌인 이재민 씨가 대신 해주기를 바랐던 거겠지요. 그렇게 이재민 씨는 종손으로서 30년 넘게 활동했습니다. 제사를 모시고 산소를 관리했습니다. 종중회의에도 당연직 이사로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종중 정기총회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이런 결의까지 했습니다. 2022년 종중 정기총회 결의에 이재민은 규약에 의거하여 당연직 이사에 해당한다. 이재민 씨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자기 자리가 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11일 이재민 씨에게 내용 증명 하나가 날아옵니다. 종중 회장 이종대 씨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의 이사 임기는 2023년 4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했던 사이에서 온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24년 4월 13일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2024년 4월 총회 결의에서 종손의 지위는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족보대로라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재민 씨가 아닌 조카 이준호 씨가 종손이었습니다. 이재민 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입니다. 그 긴 세월을 그냥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이재민 씨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핵심 주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나는 1992년 이준호와의 합의로 종손 지위를 적법하게 물려받았다. 둘째, 그러니 나는 여전히 종중 당연직 이사다. 따라서 이번 총회 결의는 무효이며 내 이사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달라. 여기서 잠깐 핵심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종손 자리를 남에게 넘겨줄 수 있는가?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내 가게를 팔 때는 영업권과 상호를 함께 넘겨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합의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장남이라는 혈통상 지위는 그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이런 것을 일신전속적 지위라고 부릅니다. 일신전속적 지위란 오직 그 사람에게만 속하며 어떤 합의나 계약으로도 타인에게 넘겨줄 수 없는 신분적 지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종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 쉽게 말하면 큰집 큰아들 계통으로 내려오는 맞손자. 그 자리는 혈통에 의해 당연히 결정되는 신분이어서 어떤 서류를 만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 주재자, 즉 제사를 실제로 지낼 사람은 다릅니다. 누가 제사를 모실 것인지는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재민 씨의 합의가 제사 지낼 역할에 관한 것에 그쳤다면 어느 정도 효력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는 종손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넘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종손이라는 신분은 협의나 계약으로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서류를 만들어도 그 서류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처분이란 내게 지킬 법적 권리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 권리란 가처분으로 보호받으려는 법적 권리, 이것이 소명되어야 가처분 인용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재민 씨에게 처음부터 종손 지위가 없었으니 그 지위에서 비롯된 이사 자리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가처분으로 보호받을 권리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1심 법원 인천지방법원은 이재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992년 합의는 유효하다. 이재민 씨는 종손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했다. 따라서 당연직 이사가 맞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재민 씨는 일단 숨을 돌렸습니다. 종중 측은 포기하지 않고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심 결정 유지. 이재민 씨의 승계 합의는 유효하다. 가처분 그대로 유지. 1심에 이어 2심까지 이재민 씨가 이겼습니다. 종중 측은 이제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공정증서까지 만든 합의, 30년 동안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사실, 2022년 총회에서 공식 이사로 인준까지 받은 지위,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었는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아마 많은 분이 이재민 씨가 최종 승리했을 거라고 예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종손 지위는 혈통에 의해 당연히 정해지는 신분적 지위입니다. 어떤 합의나 계약으로도 이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민 씨는 1992년 승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준호로부터 종손 지위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종손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종중이 30년 동안 이재민 씨를 종손으로 인정했던 것은, 2022년 총회에서 이사 인준 결의를 한 것은,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중이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이사 인준 결의를 했더라도 그것이 이재민 씨를 종손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재민 씨의 이사 지위는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 30년간의 지위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반전 판례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입니다. 하나, 종손 자리는 계약서로 넘겨줄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든 합의서든 상관없이 혈통으로 정해지는 신분적 지위는 사고 팔거나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서류를 만들어도 그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둘, 오랫동안 문제없이 해왔다고 해서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30년이라는 세월과 공식 총회 결의도 없던 것이 됐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관행처럼 해온 일에 기대다가는 언제든 이런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셋, 제사 주재자와 종손은 다릅니다. 제사 지낼 사람은 가족이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손이라는 신분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어서 협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법적 판단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종중규약이나 가문의 자리 문제로 분쟁이 생긴 사례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 종손 자리는 타고나는 것이지 서류로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민 씨 이야기가 남긴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이 법 앞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법을 아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판례인사이트 365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매주 여러분 곁에 전해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도 반전 판례로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